자, 양시장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는 이어지면서 0.4%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 앞두고 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알아보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203억 원어치, 그리고 기관이 39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1000종목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시면요? 네, 빅테크의 부활, 엔비디아 급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이 2.2% 정도로 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시나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상당히 크게 5% 이상의 그런 이제 급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번에 가정용 AI 반도체의 이제 3종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정용 AI 반도체도 새롭게 이제 내놓은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또 이 고성능이 필요한 그런 이제 또 일부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가정에도 이 AI PC가 보급화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상용화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뛰어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또 일제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함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느 정도 이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정보도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1% 이상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올 때는 주도주와 그 다음에 개별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혹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슈가 있는 개별주 종목들이 또 상당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 뭐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뭐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이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동시에 순환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1월 달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가 또 연속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굵직한 이슈가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장이 또 굉장히 빠르게 수급 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도주 종목군 나누어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 나누어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이 빠른 순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이에 맞추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관련해서 시장에서 뜨겁게 보고 계시는 두 가지 업황 좀 볼 텐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조금 안 좋지만 관대한 느낌으로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이제 모자란 그런 이제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이 엔비디아 급등에 대한 부분이 고성능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주 반도체 오늘까지도 뭐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가온 칩스 같은 이런 이제 칩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칩 관련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이제 또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충분히 눌린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또 잡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렸다가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직 수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고 눌리는 수준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2만 한 4천 원 정도부터 2만 2천 원 정도까지 모아가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쉽게 수익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 전체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뭐 YIK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그려나가는 종목들은 사실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이미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반도체로 조금 접근을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면 지금 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눌려버리면서 물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물량이 죽어 있다가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밀어 올려지면서 앞선 구간의 수급을 삼켜주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거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이제 집중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워낙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딱 두 가지 정도로 확연하게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수급이 살아 있고 앞선 구간의 매물을 그나마 삼켜준 2차 전지 종목들만이 시장에서 그래도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급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황 분위기가 잘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눌리는 종목들은 싸게 살 기회 그 다음에 바닥에서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은 새롭게 이제 신규 매수 접근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게 로봇 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대체로 상승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로봇은 지금 현재 대장주들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죠?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혹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는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추세가 이제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세가 꺾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로봇주는 결국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VR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뭐 AI라든지 굉장히 이 중소형 이슈를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정도만 보면 되는
되는 거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주도주 종목군들 수익 챙겨 나가는 와중에 우리가 또 개별주로 수익을 잘 챙겨 나가야지 1월 달에는 결국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로봇주를 살 때 또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 당장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종목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T로보틱스가 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거래일 전에 들어온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슈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을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게 되면 뭐 T로보틱스나 혹은 이제 뭐 스맥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수급이 잘 살아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눌린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기회 구간을 준다라고 했을 때 또 가장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봇 종목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순환이 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봇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로봇주는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섹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섹터군 내에서 가장 또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집중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과 관련된 전략 포인트 잡아봐 보겠는데요. 자, 경제 지표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고 계십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또 CPI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PPI도 발표가 될 거고 FOMC까지 1월 달에 일정이 또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1월 달의 일정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CPI, PPI, FOMC가 결국에는 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의 방향성을 잡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달에는 결국 이 눈치 보기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심리가 어느 정도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러한 이 종목별 굉장히 이 발빠른 매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분위기 나올 때 상승 나오는 거고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최근처럼 약간의 또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발빠르게 종목별 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주도주에 대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도주 종목군 내에서 분위기가 반도체로 가는지 2차 전지로 가는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 동안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뭐 VR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어제 AI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달에 주도주지만 지금 이제 개별주를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1월 달에는 큰 재미를 보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위기 잘 파악을 하면서 어떠한 종목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지 보시면서 개별주 같은 경우도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주도주와 개별주 동시에 수익을 챙겨놔야 1월 달에 또 큰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과연 이제 또 우리가 이 메타버스나 혹은 AI 관련된 종목들 이후에 어떠한 종목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후장 전략 한번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지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부터 약간씩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